만만토 MC 정들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털어놓으시나요? 여기 스타들이 찾는 고민을 정말 잘 들어주시는 만신 중에 만신 성남 천지신당 선생님이 계신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제가 네.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내가 맨날 관리를 해줘야 되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제일 잘못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지금 순간 떠오르는 거 엄마한테 잘못해서 혼났을 때? 아니 제가 오늘 외신 분이 정말 귀중한 손님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근데 제가 모셔온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소문을 냈어요. 그 아시죠? 섹시해 보이시, 섹시해 보이시. 우리 미녀 개그맨 민채은 채은 씨가 씨, 맞아요. 기억하시죠? 어. 또 여기 와서 얼마나 울다 갔습니까? 그런데 소문을 안 내고야 배길 수가 없어서 정말 유명한 우리 변호사 박지훈 씨를 모셔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이다. 이세기합니다. 그럼 판사님 기각합니다. 승률로 방송계에서 맹활약 중인 스타 변호사 박지훈 씨입니다. 선생님께서 TV를 볼 시간이 없어서 네. 연예인들을 못 알아보세요. 누가 와도 안녕하세요 성함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변호사님 오시자마자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뉴스 프로 같은 거 좀 하다 보니까 막 네. 그래서 아니요, 변호사님 알아요. 어머, 제 꿈이 판사였어요. 대충 이루셨네요. 앞에서 이게 딱 네, 판사예요. 그래서 오신다는 소리 듣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채은 씨 다시 보니까 너무 좋고. 아, 네, 저도요. 아, 네.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셨으니까 우리 만만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은 씨부터.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개그우먼 민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뭐 궁금한 것도 있고 좀 풀어야 될 그런 과제도 있고 이래서 오늘 좀 확실히 의문 좀 풀고 가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먼저 이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네. 이렇게 여기서 궁금한 걸 풀어 헤치지 않아도 너무 많은 분들의 고민을 진짜 그렇죠. 많이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네. 누설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맞네. 근데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고민을 듣고 또 해결해주고 듣는 역할이거든요. 네.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다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예. 두 분 되게 비슷하게 닮아 계시네요. 네. 네. 일단은 이렇게 매셔 오셨잖아요. 네네네. 네네. 궁합을 좀 보려고 왔어요. 장난이야.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라서 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채은 씨한테 어떻게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네. 뭐 제가 이렇게 막 많이 다니진 않고 네. 어머니가 되게 이제 많이 믿으세요. 네. 많이 공을 들이셨지. 오 하시네요. 직접 제가 뭐 이렇게 선생님이나 만나본 적은 없는데 오. 채연 씨가 이제 얘기하길래 너무 용하시다. 네. 그래서 요새 뭐 나라도 좀 그렇고 네. 여러 궁금한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어머. 잘 오셨어요. 네, 너무 잘 오셨어요. 저희가 영광이죠. 영광이세 하면서 지금 스킨 다 했어. 일단 너 죽었어. 내가 다 풀어볼게. 약간 그런 느낌이셨어. 눈빛이. 정답. 근데 재물떡은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관상을 봤을 때 직업이 그래서가 아니고 항상 그릇이 내가 먹을 이제 옛날에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그릇, 내 그릇이 굉장히 크다 그러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셔도 항상 노력을 하시고 항상 도전을 하셔요. 보기에는 그냥 설렁설렁 노는 그지. 것 같고 막 응. 툭툭 던지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척 하는 거 있잖아. 근데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닥 안 하는 척 했는데 다 스킬하고 다 준비하고 와서 그냥 무심하게 딱 말 던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변호사가 그 모르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사건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그렇지만 초조하게 같이 막 지금 뭐 범죄 일어나서 감옥 간이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아주 초연한 척하면서 내용을 다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지금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뭐 법률 사무소 네, 뭐 이렇게 법무법인 아니 그게 있잖아. 너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답답해 죽겠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건물이 그게 아빠야 건물이 들어온다고. 나중에요.
아빠 이름 이렇게 있으면서 법무법인 변호사 뭐 이렇게 해갖고 사무실 이렇게 해갖고 내 건물이 있다고. 근데 저희 동네 그 서초동은요. 네. 기본 100억 이상인데요. 서초동이 됐든 네, 뭐가 어디든. 어디가 됐든 내 거 이렇게 해서 위에 건판 이렇게 높아 거기다가 내 거 이름 써서 이렇게 있는데 층마다 이제 이렇게 다 여럿이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하지. 꿈은 있지만 그렇게 네. 이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그래도 생각은 했었잖아. 예, 했었어. 그래 많이 했어. 내가 알뜰하게 했어. 근데 좀 지독한 것도 있어. 저를 위해 돈을 안 씁니다. 다 뭐 이거 뭐 쌍구라예요. 근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나왔어.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 100억 막 그런 건물은 아니야. 저도 그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자면서도 실수하면 안 돼. 다니면서도 실수하면 안 돼.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항상 그런 스타일이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선생님께서 그 딱 계획은 있었잖아 이렇게 했을 때 놀라셨거든요. 생각을 했었잖아. 예, 했었어요. 왜 놀랐냐면 그런 얘기를 최근에 했었어요. 저희 장인하고 네. 비슷한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말씀 자꾸 하시길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달도 안 된 얘기예요. 어머. 지금도 바쁘신데 더 바빠질 것 같아. 네. 저는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야. 중독된 건 아니에요. 일이라는 네. 게 제가 지금 하는 게 변호사 일도 하고 있고 네. 방송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스포츠 관련된 일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 하고 그러니까 하루를 쉬면 좀 안타까워요. 낭비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아끼시면 이게 건물로밖에 갈 수가 그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건물이 들어와도 똑같은 생활 똑같이 한다는 거. 내가 뭐 100억이 가는 건물이 있다. 근데 또 자만하지 않고 항상 노력을 하고 항상 빈틈없이 사실 것 같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되시고 친하게 지내세요. 오시면 꼭 이렇게 선생님께 뭐 이런 질문을 꼭 해야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다. 저는 이게 제 고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말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보시는지 궁금해요. 좀 이렇게 막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이게 뭐 계신데 잘못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진짜 궁금해서. 작년에 찍었나 구군을 작년에 찍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피디님 보고 구군을 찍지 맙시다 그랬어요. 나도 걱정이 돼요. 국민으로서 너무 개판이어서 찍지 말자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되는 거를 진짜 갑자기 구군 얘기하니까 열받네.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내가 가서 진짜 궁금한 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할머니 말씀에는 근데 두 분 다 그닥 마음은 들지 않소 그러셔요. 할머니께서요. 두 분 다 양에 차지는 않소 그러셔요. 예.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너무 피우니까 자기네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네. 진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작년부터 국민들 또 이렇게 서민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해줬으면 진짜 국민들이 조금 수월하게 살 것 같다는 그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선생님 저는 또 구군을 궁금해하셨는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건 지인이 있잖아요. 정치인으로 나가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혹시나 정치인 쪽으로는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데 운명이 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사주를 봐야 네. 돼. 네. 그거는 사주에 나와 있나 보고. 네. 관심 없으시던 거기가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저는 관심 관심 없으니까 뭘 알려드려야 됩니까? 1975년 12월 13일. 75년. 예. 토끼띠? 예, 토끼띠. 영리하다. 예. 그런 유혹이 많을 네.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을 거고요. 근데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까 처음에 사주에 간상만 보고 얘기했잖아요. 내 건물에서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간판 걸고 하고 이렇게 후배들 선배들 모셔놓고 같이 할 거거든요. 본인이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정치하면 건물 읽구나. 그거는 하시지 마시고요. 올해도 잘 나간다고 하고 잘 하신다고 하고 꼼꼼하게 하시는데 올해 동짓달이 지나고 섣달이 되고 정월달까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아홉 해도 49이 제일 안 좋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구설도 있고 네. 뒤집어질 일이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마인드가 내가 사건을 잡으면 이거는 분명하게 기분 좋게 깔끔하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본인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뒤집어져서 구설도 되고 좀 복잡한 일이 두세 건이 있을 것 같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정치 쪽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계속 여기서 손을 벌리고 저기서 손을 벌리고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건물이 들어오는 시기가 본인이 52, 53, 그러니까 55 안에는 건물이 들어와요. 야, 얼마 안 남았어요. 볼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뭐 건물 살 때만 네 돈 갖고 사냐 다 대출해서 사는 거지 그러죠. 아유, 네. 여지껏 차근차근 해가지고 지금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쭉 이렇게 나가시다 그러셔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단 올해 네. 12 이제 일 문제도 그런 거예요. 11월, 12월, 1월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올해 11월, 그쵸. 12월, 네, 1월이죠. 동짓달부터 그게 이제 기분 좋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잘 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뒤집어지는 수라고. 10월까지 바짝 땡기고 10월까지 추석 전까지 바짝 당긴 다음에 11월부터 1월까지 추워지면 뭐 왔을 때 아이고 가서 그만 쉬어 나 사건 안 맞춰납니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네요. 그 고비만 잘 넘어가면 내년 되면 또 다시 막 봄에 꽃 피듯이 또 이렇게 밝아질 것 같아요. 뭐 말 나온 김에 아까는 궁금한 거 궁금 아니 있지. 아이가 이제 고3이거든요. 아, 네. 어째 잘 될지. 고3 남자아이 네 남자입니다. 재수하겠다. 아빠가 잘 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 건물 갖는다는데. 미안해. 잠깐 아니에요. 이거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가 지금 가고자 하는 데가 굉장히 높아요. 응? 근데 거기를 쫓아가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애기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애기가 아직 머리가 확 튀지는 않았어요. 애기 같다고. 맞는 것 같아요. 애기가 아주 애기예요. 네. 지금 첫 마디가 재수한단 말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지가 1년의 기회를 더 받아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야지. 그런 경우예요. 애기가. 네. 이름만 대고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재수한다. 시험 저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더 하고 싶을 때까지 해. 네, 그렇죠. 그렇게 따독거려 줘요. 사실은 좀 비슷한 얘기인 게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네 지금 애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열심히 하긴 해요. 이제 1년 안 남았으니까. 그래 뭐 한 2년 하면 더 많이 늘겠죠. 동년내 열심히 하는데 애워. 네.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애운다고. 예, 제도 그래 공부를 했습니다. 아, 단순 암기로 이렇게. 재수한다고 그래도 이게 재수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주면 지가 이제 깨우치고 지가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환경을 내가 잠깐 봤는데 네. 너무 애기처럼 이렇게 키운 것 같아요. 아들님은 네. 너무 애기처럼 키우고 막 그래 다치지만 않으면 돼. 잔소리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이제 갑자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애가 버거운 거야 지금. 해놓은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셔요. 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금쪽이들의 오은영 선생님이 계시면 네. 여기 만신 중에 오은영 선생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아니. 아니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재수한다 하더라도 공부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게끔 해주셔요. 지금 동자가 잠깐 봤는데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일 문제 아니면 잘 안 만나. 이제 섭외가 들어오면은 또 가서 하고 또 거기서 또 연결되면 또 섭외되면 또 하고 그 일이야 오로지 일. 그렇게 생활을 해요. 맞아요. 보는 이미지는 되게 포근하고 친근하고 진짜 저도 친하게 여유 지는 게 있어 예, 여유 보이잖아. 있어 보이고 언제 방송일 하면서 저 법일 다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서 칼을 근데 가시는 너무 신기한 게 조금 뭐 창피한데 방송국 사람들 많이 만나긴 해요. 네. 혹시나 섭외나 좀 더 들어올까. PD나 작가나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직이 됐잖아. 이게 본능적으로 PD 작가들 많이 보게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야. 사람 되게 좋아. 그 진짜로 진심으로 착한 맞아요. 진심으로 순수해요. 뛰어다니면서 일을 찾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주고 내가 이 정도인데 뭐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맞아, 절대로. 거만함이 없어요. 겸손해요. 항상 아이, 제가 항상 뭘 아니까 뭐 항상 이런 먼저 찾아뵙고 그냥 농담 비슷하게 막 저 좀 어떻게 좀 네. 해주십시오. 아. 항상 그러고 다니셔요. 정확합니다. 친구들 다른 변호사나 뭐 검사나 판사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그 권위의식 권위의식이 같은 있어서 게 옆에 있는데 가기가 싫어 솔직히. 막 다들 이렇게 니는 와 이러노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러울 수 있어요. 제 그분들이. 스타일이기도 하고 성격이 좀 그렇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친근감 좋은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려고 지식과 노력해. 인성을 다 가진 거죠. 외모가 외모가 좀 이제 비만 비만이라. 아니야. 근데 귀여운 비만. 살가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항상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어머니가 어릴 때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전 본 적이 절대 없겠죠. 그 할머니가 꿈에 계속 나온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일 문제 네. 그런 얘기는 지금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아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알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들어오셔요. 할머니가 들어오시는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후덕하셨어요. 응? 후덕하시고 변호사님 스타일하고 좀 비슷했어요. 그런 할머니 같아요. 자기 명까지 못 살고 아파서 네, 가신 것 맞아요. 같아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많이 아파서 네, 갔는데 네, 네. 우리 같은 직성이 굉장히 셌던 분이에요. 아.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누구네 집에 상이 당할 것 같아. 복을 입을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시골에는 불 떼서 밥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나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 그러셔. 당신은 이거 불 떼서 밥을 하면 굴뚝에 이제 연기가 나잖아요. 예. 연기가 나면 방향이 또 다 틀리잖아요. 예. 근데 그 연기 나는 거 보면서 이 집에 우환이 있겠구나. 이 집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할머니가 그걸 다 아셨대요. 아 그래요? 그건 예감이 처음 그냥 들어보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감이. 지금 돌아가신 게 할머니가 일찍 가셨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무슨 병명이 없었어요. 저도 그거 들은 바가 없어요. 병명이 없이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신병으로 가신 거예요. 아 진짜입니까? 신병으로 가셔서 시름시름 말 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자손한테 말을 해주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되게 이뻐했대요. 본인은. 즉 얘기하면 그 할머니가 빌어서 난 자손이에요. 돌아가셨어도 어렸을 때부터 식탐도 많았대요. 본인이 이 자리까지 네가 노력도 많이 했지만 진짜 죽기 살기도 했잖아, 그지? 뭐 이렇게 묶어놓고 하고 막 그랬잖아. 머리 묶고 딴 생각할까봐, 그지? 그것도 보여. 할머니가 보고 있었대. 고시 공부할 때. 진짜로 여기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 묶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또 머리를 좀 귀찮고 장발을 하고 있으니까 머리 내려오니까 이렇게. 죄송해요. 남의 점수가 왜 이렇게 재밌어?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저기요, 알아? 네네. 채연 씨, 채연 씨는 엉덩이가 의자에 붙지 않을 정도로 일어나서 계속 울던 분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할머니가.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셔. 또 열심히 사는 거는 이게 할머니도 찬성을 한대요. 근데 아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손자. 재촉하지 마라. 너도 그때는 그랬다. 지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고 재수를 하든 이수를 하든 뭐 삼수를 하든 지가 알아서 하게끔 그까지는 삼수까지는 안 놔두게 그러셔.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재수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빌고 있다. 내가 항상 내려보고 있다. 그러셔요, 할머니가.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 또 어머니 집에서 계시는데 그 얘기를 자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꿈에 나왔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오메가 지우인 일을 항상 보고 있다. 이런 말로 좀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100%다 그건 아닌데 그쵸, 안 믿죠. 비슷한 얘기를 좀 또 듣는 거라서 놀랍습니다. 예. 여기 이제 신당에 와서 우리 손자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고 하니까 내가 이쁘다. 내가 도와주마. 할머니가 소원이 응? 우리 자손 박지훈이 변호사 이렇게 내 건물에다 해가지고 간판 걸고 하는 게 당신 소원이래요. 할머니가. 네. 좋은 할머니. 내가 그래서 그렇게 빌고 있어 그러셔요. 감사합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랑 막 드린드린 얘기할 때, 아이 그거 물어보고 뭐 이렇게 철없이 되게 애기처럼 오시다가 갑자기 그분을 지금 걱정할 게 아니고 갑자기 그분을 제가 걱정 안 하고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고 턱이 이렇게 나오시고 뭐 다 맞습니다 머리띠 이러니까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불면증이 있으세요. 예, 맞아요. 동자가 그래. 불면증이 있고 뭐 하나 신경을 쓰고 내 스타일로 안 되고 자꾸 반박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본인이 불면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새벽 방송을 지금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일찍 하기 때문에 5시 정도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신경 계속 쓰여서. 반복돼서 숙면을 원래 잘 자던 사람이 라디오 한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조금 잠자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 일이 계속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이 좀 더 많아집니까? 근데 내가 있잖아 연예인이라고 방송일 되게 저 탐낸다고 좀 끌어주세요. 저 좀 끌어주세요. 주이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푹 자야 돼요. 일이 더 많아지면 나중에 일 많고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맞아. 그걸 얘기해 주래요 할머니가. 네. 아유 알겠습니다. 꼭 그래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건물은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인대요. 재현 씨. 뒷골아. 재현 씨 네. 저기 어디 네. 집에 가실 때 오늘 여기 다이소 들려서 부루마블 사시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할머니를 왜 안 빌어주시는 거야 잔손으로? 안에 빌딩 많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딱 오셨을 때는 막 장난기도 많고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니까 점점 이렇게 손이 위축됐습니다. 예. 제압이 됐습니다. 예. 보셨죠? 처음에는 어깨가 진짜 넓으셨는데 점점 이렇게 사실 좀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좀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뭐 맞으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선생님의 그럴 수밖에 매력, 없는 거예요. 맞아.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변호사님이 온다고. 근데 사실 팬이었거든요. 근데 오신다고 됐는데 어떡하지? 나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변호사는 말 잘하잖아? 내가 솔직히 그랬다? 그랬더니 어디 동자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나한테 그런 거야. 알았어, 우리가 말해줄게. 그런 거야 동자가. 그래 알겠어? 했는데 희한하게 동자가 할머니도 말씀 잘해주시고 잘한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예. 고민을 터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만 해주시고 그렇죠. 고민을 해결해만 제 주시다가 얘기를 해본 적은 사실 잘 없는데 네. 이혼을 제가 한 120상 정도 시켰습니다.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네네. 들어주고 해결책 알려드리고 네. 그러다가 오늘은 제가 고민을 또 말씀을 그쵸, 거의 인생에서 내 처음인 고민을 것 얘기하는 같아요. 처음이니까. 근데 동자가 옆에서 또 그래. 여기 변호사 선생님이 우리 엄마 팬 되겠대. 팬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놀랐습니다. 진짜도 네. 진짜도 팬 되겠대. 한 번도 이런 걸 안 봐보실 때 오늘 처음이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보면 그냥 좋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만 듣지 오늘 들은 느낌은 뭐냐면 네. 많이 좋아요. 기분도 좋고 네. 진짜 같아요. 자 변호사님이 진짜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진짜 같다. 아니 이제 다음에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변호사님 저 이혼해야 되는데 전지신당으로 가보세요. 이어서 해줄 건 없습니다. 진짜로 이제 시국이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할머니도 변호사가 아니고 그러면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이혼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법으로 하세요. 그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어. 그쵸 맞죠. 그러니까는 즉 얘기해서 변호사님하고 나하고 자주 봐야 될 거. 여기 해결 안 되면 일로 가시고 여기 해결 안 되면 일로 보내시고 그래서 건물이 되나? 그래서 건물이 되고 일이 많아지는 성남 콜라보가 네.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아유 성남에서 차릴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마음에 고민이 많으셔서 법원에 가야겠다 하실 때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을 그리고 법원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내 마음의 병은 어디서 치료해야 되나? 고민은 어디에 털어놔야 되나? 어딥니까? 여기로 오십시오. 성남 천지신당입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긴가민가도 있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몇 가지가 사실 최근에 고민하던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람 자체를 잘 안 믿어요. 이것도 믿느냐 그것도 아닌데 얘기를 들으면서 용하다, 우리 용하다 표현하잖아요.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민채은 씨가 뭐 잘 보고 또 용하신 분이 있는데 어떠냐. 제가 사실 요새 뭐 고민도 좀 있고 이래서 그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고 하여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한 3-4가지 하셨는데 건물 얘기하셨고요. 또 그리고 우리 아이 이제 학교 얘기도 대학 입학 얘기도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할머니 얘기가 조금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데 제가 하여튼 그 얘기가 참 좀 놀라웠습니다. 그 얘기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나 또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그 할머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또 오셨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 가장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한 9점 정도 만점은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만점은 애가 또 재수해야 된다 이거 조금 그거 재수해야 하는 게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9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어쩌면 이제 이게 통해서 뭐 모든 걸 맹신하지 않고 용기를 좀 북돋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내가 또 내 삶을 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고요. 열심히 또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